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픽스의 평일 이 시각 고수의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월요일 순서 진행하고 있는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청문회가 가장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발언이 화제이기도 했고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시죠. 김규현 변호사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인 김규현 변호사 모시고요. 오늘 청문회 후기도 좀 듣고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출마한 출마 선언을 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판 특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해버려서 그 내막도 좀 저희가 들여다볼까 합니다. 김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예, 그 청문회 끝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청문회 이후에는 지금 첫 인터뷰이신 건가요? 방송 인터뷰이신 건가요? 거의 처음이라고. 거의 처음인가요? 네. 그러면 또 영광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주변에서는 뭐 혹시 청문회 보고 나서 김규현 변호사께 어떤 얘기를 많이 주로 하시던가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냥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네. 저 답답한 사람들 막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도 이제 예. 좀 뭐 가려운 부분을 조금은 긁어줬다. 네. 예, 그런 평을 많이 좀 해주셨습니다.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줬다. 예, 지금까지 가장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현역 군인이다 보니까 예. 언론에 나오거나 뭐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직접 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박정훈 대령이 나와서 1년 만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도 참고인으로 나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다른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거짓말하고 할 때 그런 걸 조금 잡아줄 수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 박정훈 대령이 그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처음으로 발표할 때 뭐 이제 여러 그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조언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변호인 분들께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저희 논의는 했고, 논의는 하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이제 메인 네네. 변호인단의 이제 좌장이 김정민 변호사님이잖아요. 네네. 김정민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예. 컨트롤을 좀 하시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 게 워낙에 이제 사건이 오래됐고, 예. 박정훈 대령도 지금까지 할 말이나 이런 걸 정리한 게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예. 특별히 저희 변호인단에서 뭐 코칭을 그렇게까지 많이 할 건 없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혹시 그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그 국회 청문회라는 것이 혹시 처음이셨을까요? 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처음 가보시니까 그 당시 분위기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좀 느낌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고, 예. 저는 이제 과거에 옛날에 국회에 잠깐 근무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때 분위기만 알았지 이번에 간 거는 완전히 좀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당이 완전히 불참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죠. 야당 예. 단독으로 이렇게 막 진행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와, 이게 기존의 TV나 뭐 아니면 제가 봐왔던 그런 그 진행 방식하고는 많이 판이하게 달라가지고, 와, 예.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참고인 자격이셨기 때문에 그 뭐랄까 자신에게 그 질문 차례가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기다림이랄까요? 예. 그런 것도 충분히 길게 느껴지고 오래 느껴지고 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어. 그 자리에서 보면은 예. 증인들이랑 이제 의원님들하고 공방하는 게 그 자체로 재밌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셨군요. 거기 앉아 있으면 되게 예.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예. 뭐 저는 이제 계속 그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쳐다보다가 예. 갑자기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면 예.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참고인한테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날은 이제 증인들한테,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이나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딱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들으시면서 증인들 중에 뭐 임성근 사단장이라든지 전 사단장이라든지 이종섭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핵심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거짓말을 하는지를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해두시고 하면서 들으셨던가요?
예, 뭐 그냥 속 터지면서 들었습니다. 예, 뒤에 앉아 있으면서 진짜 막 그 욕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이제 막 억지로 예, 참으면서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와, 전 처음부터 선서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이종섭 뭐 그리고 신범철, 예, 예, 임성근 예. 이렇게 선서부터 거부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그건 예상 못하셨고요. 예, 그래도 선서는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기억 안 난다 예,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한해서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예. 할 줄 알았는데 예, 예, 초장부터 그냥 통으로 선서를 거부하겠다 예,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을 못해서 이거는 그냥 나 지금부터 거짓말 하겠다 예, 이렇게 그냥 선전포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랬고 또 열도 많이 받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분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고위공직자 장군을 해왔다니 참뭐 어이없는 일이죠. 기가 차셨겠군요. 네. 혹시 김규현 변호사께서 꼽는 청문회 뭐 긴 시간이었긴 합니다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본인 나오는 장면 빼고. 네. 예. 그 외에는 이제 저는 이제 크게 2개 아니 3개 정도 같은데요. 예, 예. 첫 꽤 많이 번째는 이제 꼽으셨네요. 선서를 거부할 때. 네, 그거는 네, 지금 앞서 그거는 말씀 주신 뭐 그 장면.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임성근 예. 전 일사단장의 그런 답변 태도. 예. 이런 분들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예, 자기는 잘못이 없다. 예. 다 부하들 잘못이다. 예.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예. 지도였다. 네, 지시가 아니고 지도였다. 예. 그리고 누가 말만 하면은 예. 손 들어가지고 예. 그 부분 내가 반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정하려고 했던 태도. 네, 예. 다 그냥 뭐 한마디씩 다 하려고 그러는데 선서도 안 한 증인이 본인은 예. 선서도 안 해놓고서는 그렇게 자기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바락바락 변호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임성근답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기 임기훈 증인 예. 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증언을 거부했는데 그것 증언 거부죄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선서한 증인으로서는 이제 뭐 증언 거부죄가 이제 걸릴 수 있어서 마지막에 뭐 그게 딱 얻어 걸렸다. 예. 보시죠. 하나 더 있어요. 예, 하나 더 있군요. 신범철 차관. 신범철 전 차관이 언급결에 대통령의 외압을 실토했죠. 예. 그리고 그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까 8월 2일의 통화는 회수에 관한 것이었고 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언급결에 이건 자백을 한 것이다. 한 4가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의 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직접 손 드시고 위원장에게 부탁을 해서 경로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금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종섭하고 임성근 증인한테만 질문이 다 집중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임기훈, 신범철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질문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좀 잊혀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종섭 장관은 대통령의 경로를 전화로 들은 사람이죠. 임기훈은 국방비서관이기 때문에 그걸 눈앞에서 본 사람이거든요. 대통령이 화내고 경로하고 하는 거를. 그렇다면 임기훈한테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다 이종섭 장관한테만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좀 답답했죠. 솔직히 조금 아쉬워하셨죠? 네네. 여기 왜 안 물어? 네. 그랬는데 이제 끝까지 질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러다 끝나겠다 싶어서 손을 들고 질문을 좀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 주변에서는 그 장면을 또한 면장면으로 꼽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저는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뭐 물론 이번에 이 청문위원들 수고도 하셨고 잘 하셨지만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안타까움이 어떤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직접 손 들어가지고 요 대목을 좀 짚은 거 아니었겠나. 물론 그렇죠. 저희 변호인단은 이걸 거의 1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머릿속에 다 있는데 이제 그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결정이 나고 일주일 준비 기간 일주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이미 뭐 이제 본질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세부적인 질문을 좀 해보면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는데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것도 있고 아직 미처 밝혀지지 못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응당 밝혀져야 될 부분이 이 질문으로 나오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김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어떤 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나왔어야 됐고 더 밝혀져야 했을까요? 뭐 대부분의 질문은 나오기는 했는데 예. 저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 갔던 뭐 유재은이나 임기훈, 신범철,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 예, 뭐 예.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예. 똑같은 질문을 다 던져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라는 건 묻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진술이 예. 이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종섭, 임성근의 말만 듣지 말고 똑같은 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물어보면 예. 거기에서 미묘한 뉘앙스 차이라든가 질문에 그거 아닌데요, 막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예, 이게 일종의 대질 신문 같은 거죠. 예,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청문회에서 좀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예. 국방부 조사본부 음.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에 예. 관한 것들입니다. 예. 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쪽 분들도 다 불렀어야죠. 조사본부랑 검찰단까지 다 불렀어야 되는데 예. 너무 증인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예. 일반 1차적으로 좀 요 정도만 추렸어요. 근데 예. 사실 국방부 조사본부나 검찰단 이쪽에도 외압이 엄청나게 많이 가해졌거든요. 예. 그 부분이 좀 부각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는 뭐 더 특검으로 실제 가거나 아니면 뭐 국정조사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또 밝혀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특검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는 앞으로 이제 또 추진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 못 불렀던 증인들 싹 다 불러가지고 예. 제대로 한번 신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이번 입법청문회가 처음이라고 하셨고 예. 입법청문회 자체를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뭐 저조차도 입법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처음 공부를 하게 돼서 많은 분들도 생소하게 느끼시거든요. 어찌됐든 이번 이 청문회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했다고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보십니까? 그렇죠. 어떤 분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맹탕 청문회였다. 그런 보도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청문회를 다 보시기는 했나 싶기는 한데 예. 아니 신범철 차관이 8월 2일 윤 대통령 전화는 회수에 관한 전화였다. 예. 이건 중요한 이런 그럼요. 사실관계가 나온 거거든요. 예. 맹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뭐 평가를 하신다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다만 네. 이 청문회라는 것은 입법 청문회잖아요. 예. 왜 하는 거냐면은 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필요성에 관한 걸 듣기 위해 하는 청문회입니다. 예. 청문회로 모든 진실을 다 밝힐 수 있다고 하면은 특검이 뭐하러 필요가 있겠어요. 예. 청문회에서 이종섭 장관, 뭐 임성근 사단장, 신범철 차관 선서까지 거부를 해가면서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입법 청문회의 목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청문회의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예. 결과는 이거는 거의 뭐 한 100점 만점으로 치면 거의 한 95점 이상은 된다. 예. 왜냐하면 특검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이 이제 이걸 본 사람이라면 공감을 하게 되었으니까. 예. 예. 뭐 특검의 명분이 더 커졌다. 예. 청문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번에 그 만약에 범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또 올라오면 주도로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저는 이번에도 역시 거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특검법에 반대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조금은 균열이 생기고 있구나 예.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부권을 넘어서야 되는 형국이고 이탈표를 계속 만들어내야죠. 예. 그래서 그걸 병행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한 거거든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 특검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관계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특검의 동력을 계속 확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뭐랄까요? 그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나 이탈표가 나올까라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는 분들이 덜어 있더군요. 예. 근데 큰 기대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건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번에도 이탈표가 거의 없었죠. 그렇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실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고 예. 언젠가는 박정훈 대령이 그리고 최해병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될 때까지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실 거다. 예. 예. 저희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될 그- 때까지 할 겁니다. 뭐 이제 오늘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원구성은 국민의힘에서 7개의 상임위를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국회로 등원하는 것은 네. 당연한 일일 것이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국회에서 있을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다 국민의힘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21대 국회하고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때도 저는 국힘 의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 특검법 이 사안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음. 아무리 뭐 무슨 수사권이 없네 뭐 이런 거 우겨도 예.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논파가 다 된 상황이고 굉장히 궁색해진 상황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가 유상범 의원이 그때 법사위원 명단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특검법 부결 논리를 만들어낸 분이어서 예. 개인적으로 전 그분하고 한번 맞짱을 뜨고 싶었 유상범 부분이 있었어요. 예. 유상범 의원이 들어오면 그분을 논리로 이제 예. 완전히 박살을 내주겠다 예, 막 예. 이런 각오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예. 어쨌거나 국정조사에는 국민의힘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환영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예. 과연 이 특검법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진상은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떤 건지 한번 제대로 1대1로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출마하기로 선언을 하면서 네. 국민의힘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디테일을 들어가 보면 당연히 뭐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특검법과는 다른 법안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건 지연 전술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럴 거면 진작부터 특검 추진할 때 예. 올해 1월 달부터 좀 협조를 해가지고 만들지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예. 제가 이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예. 7월 8월이면은 통화 기록이 다 사라집니다. 네네. 예. 통신사 통신 기록 다 사라지고 나면은 뭐 이 특검을 한들 이거 뭐 밝혀낼 수 있는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지금 특검 법안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뭐 당대표 되면 내가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음. 그렇게 되면은 뭐 한 8월 9월일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럼 통화 내역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음. 한동훈 위원장 검사 출신이니까 그거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지금 7월 8월이 빨리 지나서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만을 거의 고사지내듯이 기다리고 있다. 예. 이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판 특검을 기다려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나치 뭐랄까 그 추천권을 가지고도 오늘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하면 국회에서 2명을 추려서 대통령에게 다시 올린다. 이제 예. 요거였는데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특검법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바뀐 겁니까? 예, 왜냐하면 21대 때는 민주당밖에 없었어요, 야당이. 예. 야당 교섭단체가.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한변협 추천하고 이제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하는 게 있었는데 22대 국회는 지금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야당 교섭단체하고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예. 단독으로 조국혁신당이 하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도 있고요. 뭐 다른 이제 그 진보당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명을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여기 특검 정보 추천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법문안으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 추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예. 특검을 결국 자기가 1명 골라서 임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수사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 선택권을 준 거거든요. 예. 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히 공정한 것이고 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여기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예. 않다는 거는 결국 지연 전술을 쓰겠다는 거고 증거인멸에 동참하는 그런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라는 거를 두고 대통령과의 차별화라는 식으로 또 언론은 해석을 하더군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물론 지금까지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다가 예. 이번에는 자기들 버전을 발휘하겠다. 뭐 예. 그런 부분은 뭐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언론도 좀 이제 와서는 아예 좀 크게 이걸 좀 봐왔으면 좋겠어요. 예. 한동훈 위원장 올해 1월 2일 날 해병대 예비역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예. 저도 있었어요 그때. 해병대 예비역들이 최해병 묘소를 저희가 참배하러 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저기 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해병대 예비역 중에 한 명 가가지고 예. 최해병도 같이 참배해 주십시오 이랬고 그 예. 국민의힘 당원이거든요. 기억납니다. 네. 그 사람이 몇 번이나 한동훈 위원장 찾아갔고 우리가 국민의힘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이거 특검법에 협조해달라고 예.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럴 때 그럼 언론은 뭘 했습니까 기존에? 예. 예. 근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특검법 뭐 자기 버전으로 발의한다고 하니까 그걸 막 엄청나게 뭐 박수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예.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사과부터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빠른 특검 추진을 위해서 지금부터 협조를 하는 것이 예. 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만약에 지금 찬성 입장을 딱 정하고 들어온다고 하면은 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본회의 올릴 때 수정안으로 뭐 추천권을 조금 수정한다거나 예. 뭐 그런 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 그럼 당장 지금 그런 거부터 받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 뭐 이제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변호인이시기도 하지만 실제 정치에 도전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 선언을 할 것도 미리 아셨을 거고 예. 예상하셨을 거고 더불어서 그 나왔을 때 출마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특검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뭐 전향적인 입장에 나와주기를 항상 희망은 했었는데요. 예. 예, 저는 뭐 역시나 네. 예, 뭐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다 조건 붙이고 뭐 예. 하고 하면서 네. 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나온 얘기는 예. 특검 법안을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해놓고서 민주당 현안은 반대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예. 이렇게 그냥 또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저는 결국엔 다 쇼에 불과했다.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검사를 오래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런 걸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 갈짓자 행보 내지는 언행을 보이는 이유가 대통령과의 관계성 때문일까요? 그죠. 본인은 이제 당 대표가 되고 싶으실 거고 당연히. 예.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결국에는 정치공학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막 재구면서 판단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진짜 본인이 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예. 그리고 최해병의 억울함,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 이런 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한다면은 예. 그런 공학적인 정치공학적인 부분, 전략적인 부분 이런 거는 다 접어놓고 예. 본인이 좀 마음속으로부터 양심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대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걸 자꾸 재니까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음. 예, 그런 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유광희님께서 댓글로 김규현 변호사 너무 멋있다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중간에 소개해드린 거니까 너무 예. 부끄러워하지 네.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문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특검이 결국엔 답인데 그 과정에 이제 국정조사도 필히 있을 것이고 뭐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들은 또한 저희가 추가적으로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청문회를 보니까 아까 처음에 면장면으로 뽑아 주신 것 중에 선서를 하고도 증언을 피하거나 뭐 형사소송법을 거론했던 분들 있잖아요. 예. 이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 다 고발 대상입니까? 어떤 겁니까? 뭐 이제 고발과 처벌은 조금 다른데요. 네네. 고발은 이미 했죠. 네, 한다고 했고 네, 고발은 뭐 다 할 수 있지만 네,
물론 이제 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거나 뭐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법문상으로 보면은 예. 선서하지 않은 증인들은 위증죄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왜냐면- 거짓말을 해도 방법이 없어요? 뭐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 그래가지고 그 뭐 비난을 받고 뭐 그럴 뿐이지 정치적으로.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선서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 예. 자기들은 그러니까 국회 위증죄를 보면 법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예. 처벌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서를 안 한 증인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놓고 나와서 예. 선서를 거부합니다. 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증언과 관련해서는 김규현 변호사께서도 청문회 당시 짚어주셨습니다만 기소될 우려가 있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만 증언을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예. 그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딱히 자신이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증언을 피하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두 개가 있는 건데 네. 위증죄가 있고요. 예. 그리고 증언 거부죄, 예. 선서 거부죄가 있는 겁니다. 이 따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려면 예.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야 즉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유가 없는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또 처벌받아요. 예. 그런 것이고 그리고 예. 일단 선서를 했으면 사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뭐 이종섭 장관이나 뭐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예. 그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는 자기들이 뭐 나는 무죄를 확신한다, 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뭐 과연 무죄 나올까요, 그 사람들이? 예. 음. 잘못을 했으니까 예. 본인이 유죄 판결 받을 염려를 본인도 느끼고 있겠죠. 느끼고 있으니까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자체로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국민이 보기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예. 라고 그냥 만천하에 자기가 알리는 그런 게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예. 뭐 유죄 판결 받을 염려는 있으니 예. 뭐 증언을 거부한다고 그 사람들이 증언 거부죄로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예. 그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윙크님께서는 청문회법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청문회의 그러니까 뭐- 한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 그거예요. 예.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안 하고 수사 중이라서 거부합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좀 바꿔서 이렇게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종섭이나 임성근은 그러면 저는 예. 사실대로 말을 하면 예. 기소되거나 처벌받기 유죄 판결을 받기 때문에 예,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최소한 제가 물어봐 달라고 한 거죠, 의원들이. 예. 예. 당신이 증언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 최소한 이렇게 물어봤어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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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대목은 조금 아쉽지만 네, 그 부분은 나오지 않았고.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뭐 많은 국민들이 다 비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임기훈 증인 같은 경우가 예. 조금 상황이 다른데 임기훈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고발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공수처 수사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아직 뭐 수사가 그쪽에 대해서 개시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예. 예. 그러면 임기훈 증인은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나 뭐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겁니다. 예. 선서 거부나 증언 거부를 할 수가 없죠. 예. 증언 거부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예. 대통령 경로를 들었냐는 질문에 예. 국가 안보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고 그랬죠? 예. 예. 이종섭이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임기훈은 예. 나는 지금 수사 뭐 이런 거 막 받고 있지 않으니까 그 예. 이종섭 같이 저도 수사 중이어가지고 뭐 예. 무슨 유죄 판결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대신 예. 국방 안보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건데 예. 국방 안보 사안은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훈 증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언 거부로 고발이 될 것이고 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지금 실제 그 고발이 좀 이루어지는 단계인가요? 법사위원장에 고발을 하자고 하고 의결도 했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군요. 뭐 하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예. 예. 그래서 제가 청문회 끝나고 나가면서 임기훈 증인 쓱 지나가면서 예. 변호사 필요한 말씀 주세요 이러면서 시작.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도 얄미워가지고 저는 예.
예. 아니 본인이 스스로 그 수사 결과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그 예. 경로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안보 사항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수사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서는 거부 사유가 이래 국방비서관이 하는 모든 업무가 국방과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도 그럼 안보 사안이야? 말도 안 되는 그렇지 얘기를 않죠.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경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경로를 예.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이 국방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경로를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뭐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 네.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했을 거예요.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거 거부를 합니까? 당연히 그럼 경로를 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거부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저간의 비겁한 사정이 거예요. 있었다고. 예,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호하려고 대통령의 개입을 숨기려고 예. 이렇게 말을 짜고 거짓 진술을 하고 숨기고 증언을 거부하고 예. 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 자체가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고대목을 짚고 있는데 청문회도 국정조사도 모두 다 특검의 명분이 되는 절차이자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예. 예. 지금 청문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이것도 잠깐 다뤄보겠습니다만 공수처에서는 박정훈 대령 항명 이권과 관련돼서 이거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한겨레 단독 보도가 오늘 예. 나왔더라고요. 이제 네. 그 대목이 일단 하나 눈에 띄고. 근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예. 실제 수사라는 것이 어디까지 다 진척이 돼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박정훈 대령은 군사재판 중인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다만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경북경찰청의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과연 그것이 이제 대통령실이나 막 이런 외압에서 과연 자유롭게 예. 공정하게 된 수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선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공수처 수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수사 외압 수사는 예.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예. 1단계는 해병대, 예. 2단계는 국방부, 예. 3단계는 대통령실입니다.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1단계의 마지막 부분, 2단계의 초입 부분입니다. 10개월 지났는데 이래요.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좀 네. 있으면 일주기죠. 1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럼 뭐 언제 국방부 마치고 대통령실은 언제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끝날 수가 없는 수사입니다. 그 심지어 공수처 기소권도 없잖아요, 이 사건에서. 그럼 또 검찰 수사 시작되는데 예. 대통령 임기 내내 끌게 됩니다. 특검을 안 하면. 예. 그 임기 마칠 때까지 이 수사가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음. 물론 대통령실은 그런 걸 바라고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특검을 하면은 3개월, 법정 기간 수사 기간이 거의 약 3개월 정도니까 3개월을 내면은 이 모든 걸 다 끝마칠 수가 있거든요. 예. 특검은 왜 그런 게 가능한가? 음.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예. 공수처는 이 수사 4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인력이 한 검사 한 3-4명 정도인데요. 예. 그 중에서 진짜 이 사건 주도적으로 하는 검사는 예. 주임 검사 1명.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많은 사안을. 솔직히 그냥 물리적으로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그 검사님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분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다른 것도 하고 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원 뭐 어떤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막 그런 수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심지어는 검찰총장의 어떤 직권남용 범죄가 또 거기에 배당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아니 혼자서 이 사건을 다 핸들링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보고 예. 못 하는데 다른 예. 사건까지 같이 하면서 하라는 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수사를. 그분 입장에서는 특검이 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증적으로 그분은 빨리 특검에서 빨리 가져가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혹시 김기현 변호사께서는 공수처나 경북경찰청이나 이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수사 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소수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소수가 혹 어떤 정부로부터의 외압, 대통령실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라는 예. 그런 의혹 내지는 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첩보를 들은 것이 있기도 하고요. 예. 막 언론 유출, 막 언론 보도가 뭔가 날 때마다 예, 내부나 외부에서 당신들 지금 유출하고 있지 언론에 예, 이러면서 감찰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예.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예,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고 예,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이제 실무 수사관들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예, 결국에는 위에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임성근까지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 예.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쪼개져서 갈 사건이 아니에요. 예, 경북경찰청이 하는 수사, 이제 공수처가 하는 수사, 외압 수사 예, 이 전부 다 그냥 특검으로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왜 그러하냐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이 서로 딸리 떨어져 가지고 쪼개져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예, 모아져 있으니 그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 공수처나 이런 데 기소권이 또 없어요. 검찰 수사까지 가는데 뭐 그럼 언제 끝나겠습니까? 검찰 수사 과연 공정할까요? 누가 믿어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안 중에 예, 군인인 피의자들은 군사법원으로 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뭐 군사법원하고 민간법원하고 사건이 또 쪼개져 나눠지는 재판도 거니까요? 여러 개서 쪼개지는데 특검을 하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검은 한 번에 종합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한 특검에서 예, 한 법원에 기소해서 종합적으로 다 재판을 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통합적이고 신속하고 공정하고 뭐 이런 모든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특검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예. 저희 뭐 기승전 특으로 좀 빠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그 아까 이제 수사 외압에 관련된 첩보를 잠깐 언급을 해주셔서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 외압이 정부로부터 있을 가능성은 높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 수사 외압뿐만 아니라 그 증인들, 예, 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력도 여전히 계속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누군가가 불려갈 때마다 예, 한번 불려가면 뭐 김기현 사령관 이런 사람들 새벽에 예. 귀가하잖아요. 예, 그 새벽에 귀가하는데도 막 전화가 온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뭐 국방부 이런 데서. 그렇습니까? 예. 전화해서 야,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예. 식으로 예.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가 상당 부분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즉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휴대전화 역시도 공폰이 아니었다. 이제 이 정도는 이미 다 많은 국민들께서 예, 알고 예,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의 진척이라는 게 충분히 있을 만도 한데 이건 역시 인력의 한계 그렇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압의 성격들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 하고 싶어 해도 내외부적인 압력이 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초에 공수처가 그 해병대 사령부하고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통화 기록이 나오고 뭐 내부적인 자료가 나온다면 아니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압수수색을 해야죠. 당연하죠. 예.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량이 안 돼서 예, 여건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나 음. 아니면은 내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음. 못 하고 있거나. 예.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겠네요. 예, 말씀 둘 들어보니까. 다라고 봅니다. 둘 다입니까? 예. 그래서 이 어떤 증거에 대한 확보 그리고 수사에 대한 진척 이 모든 부분이 저는 이건 뭐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청문회를 보고 나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발언도 꼬이고 자신의 했던 말과도 배치되는 주장들을 많이 해서 예. 이른바 이제 대국민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제 네. 공식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종섭 전 장관은요 상대적으로 너무 뭐랄까 당당하달까 더 오히려 뻔뻔해졌달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이 실제 제출했던 휴대전화 이런 것들도 공폰이었고 맞아요. 업무 수첩도 폐기가 됐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종섭 전 장관을 아무리 수사해본들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거의 뭐 본인 스스로는 계속 버틸 결심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본인 말을 잘 들어보면 예,
모순점이 굉장히 많고 말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내뱉거든요.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뭐 그냥 되든 말든 나는 대통령 얘기 안 할란다. 예. 예,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얼굴에 써 있죠. 예. 일례로 보면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린 것이 당신 단독 판단이었느냐라고 하면 네 그래요.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지 않느냐. 예. 예. 대통령 그건 뭐냐라고 예. 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서 이런 말합니다. 이첩 보류 명령은 제가 내린 게 적법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전화를 했든 안 했든 뭐 그거는 무관한 일이다. 장관으로서의 나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이첩 보류 명령이 적법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장관이 내리든 대통령이 내리든 뭔 상관입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듣고 대통령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그런 뻔뻔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 특검이 가동돼 갖고 뭐 다시 압수수색을 당하고 뭐 만약에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진술을 이제 바꾸기 시작해도 과연 그 사람은 그 지금의 그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도 흥미진진하게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다 떠안을 생각이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다 떠안지 않고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려고 이러는 거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들도 반대로 있더군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비약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은 임기 중에만 소추가 안 되는 거지 임기 끝나면 바로 기소가 되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뭐 대통령한테 떠넘기려고 했으면 사실대로 얘기를 다 했겠죠. 대통령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이첩 보류하라고 하고 나한테 이런 짓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시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 말씀을 잠깐 따오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이거 이제 굉장히 큰 공감을 일으켰던 부분이기도 하고 뭐 제가 꼽는 명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로에 대한 부분, 아까 저희가 이제 임기훈 비서관에게 질문을 던졌던 그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김규현 변호사께서 보시기엔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면 왜 경로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특검을 출범해도 가장 마지막에 밝혀지게 될 부분이라서 예. 아직 뭐 확실하게 뭐가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추측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건데 예. 결국 투스타죠. 임성근 사단장. 대통령이 뭐 굳이 투스타한테까지 이렇게까지 보호하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랑 임성근은 무슨 관계인가?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1설, 2설, 3설, 4설 막 온갖 너무 많은 가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설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추려볼 수 있는데 이제 3개나 추려주실 거예요? 김태효 1차장 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고석 변호사, 그리고 이제 저기 도이치모터스 관계자 이종호라고 나왔죠. 그분 썰 뭐 이렇게 정도로 정리가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이렇게 깊게 다뤄진 주제는 아니었어요. 맞아요.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사안의 사실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대목이 이제 밝혀지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이것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네요. 그 부분을 제대로 밝혀내려면 통화 내역이 필요합니다. 통화 내역 누가 누구랑 통화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7, 8월이면 그게 삭제되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통화 내역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고 압수수색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는 압수수색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밝히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정황은 있어요. 다 고석 변호사도 뭐 이종섭 전 장관이랑 통화도 했었고 통화한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기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도이치모터스 거긴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게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루트는 사실
거기밖에 없지 그 누구밖에 않습니까? 없다라는 예. 말씀 많이 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뭐 좀 물적 증거가 예. 아직 뭐 나온 게 많지 않아서 예. 아직까지는 정황으로 남아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한 방송에서 예전에 김규현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김건희 특검과 예. 이 최수근 특검은 만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설들이 작용해서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런 설들은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맞습니다. 그 오래전이라는 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정말 오래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 어떤 설이라는 것이 박정원 대령 변호를 맡으면서부터 그 시점부터 그럼 알게 되신 겁니까? 굳이 시점상 따진다면? 네, 뭐 지금 와서 밝히자면 저는 그 시점쯤부터 뭔가 정황은 알고 예. 있었어요. 아,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예.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수사로 밝혀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구체적인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황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은 예, 마치 음모론자처럼 이렇게 돼서 오히려 신뢰성을 잃어버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박정훈 대령 군사 재판에서 이제 통신 기록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변호인단에서 재판부에 이 통신 기록을 요청하면 재판부가 이제 승인을 해주고 통신 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받아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과정상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요. 대통령 통신 기록은 요구하신 적 없습니까?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까? 네, 했는데 기각됐죠, 군사법원에서. 군사법원이 부담스러워서 기각을 한 겁니까? 명시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각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 관련이 없죠? 그러게요. 제가 묻고 싶네요. 왜 대통령- 관련이 없을까요? 대통령 통화 내역이 지금 5개나 나왔는데 이종섭하고 신범철, 지금이 핵심 임기훈하고, 아닌가요? 예, 이렇게 나왔는데 왜 관련이 없다고 판사님들은 군 판사님들이 왜 관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예. 네,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게 기각당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시 네, 요청할 수는 없는 다시 겁니까? 신청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좀 보완해서 예. 다시 신청을 하려고요. 음, 대통령만 기각당한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그때 한 10몇 명을 신청을 했는데 예. 한 4-5명이 기각을 당했어요. 대통령 포함해서. 그 중에 받아들여진 사람도 있고 예,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 아닌 사람들은 혹시 저희가 뭐 주로 대통령실 관련된 인사들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뭐 이시원이라든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뭐 그런 주로 그런 분들이죠.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유를 좀 보완해서 재신청을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재신청해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예. 더 진실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으시는 것 같네요. 왠지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군사법원이 한 번에 잘 안 해주더라고요. 예, 한 번 신청하면은 뜸들이고 기각하고 하다가 또 다시 하면은 해주기도 하고. 예. 요거는 추가적인 질문인데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이게 안 되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는 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예, 근데 공수처는 그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어떤 뭘 확보했다, 확보하지 못했다 이걸 밝히질 않습니다. 저는 공수처가 그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이 기각 아까 재판부로부터 기각당한 그 뭐 예를 들면 예. 이시원 비서관 이런 분들의 통화 기록 확보는 공수처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확보를 했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보했어도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저희로서는 이제 따로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건데 예, 공수처 확보했으면 언젠가는 그 자료가 특검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 예, 안 했다면 이제 좀 심각한 건데 예. 그건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1심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저는 한 올해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요. 지금 5회 공판까지 예, 했고 예. 이제 검찰 측 증인을 먼저 신문을 하고 그다음 예. 변호인 신청 증인들을 신청하거든요. 예, 검찰 증인들이 한 다음 기일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7월 달 정도면.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신청한 뭐 이종섭이라든가 뭐 대통령실의 일부 증인 그런 분들 신문을 하면은
가을쯤에 결심을 하고 예. 겨울 정도가 되면 아마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당연히 뭐 희망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저희는 당연히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재판의 쟁점은 박정훈 대령이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는가 하는 거거든요. 예. 일단 명령 자체가 정당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만 봐도 외압 정황이 다분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예.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그리 크진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법률가라면 이걸 예. 보고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예. 예. 올해 말입니다. 그 올해 전에는 아무튼 1심 판결이 좀 저는 뭐 편차는 있지만 올해 예. 말 정도면은 1심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요. 우리 이 새로운 세상님께서는 김규현 변호사 똑똑하게 생겼다 이제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수사가 좀 빨리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박하연님은 통신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이 제일 걱정이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댓글 주신 분도 계시고 걱정을 많이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우리 김규현 변호사께 충분한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스픽스가 2번째 출연이시죠? 예. 예,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많이 불러주십시오. 예, 혹시 그 오늘 이 시점 이후에 활동 계획을 잠깐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저 일단은 이제 최혜병 사건 집중을 하는데 크게는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서 예. 재판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병대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이제 대외 활동 예. 그런 거를 이제 많이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생업이 지금 잘 못하고 있어가지고 예. 좀 빠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네이버 밴드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시면 예. 거기 가입하면 예. 뭐 후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이버 밴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가입하셔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서 정의규현 예. 유튜브도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거라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수의 전략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